안녕하십니까? 저는 동래 초등학교 학생생활 담당교사 권국근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학교폭력 예방 교육에 관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학교폭력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신체, 정신,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상해, 폭행, 협박, 심부름, 성폭력 등의 유형이 있으며 피해자가 학생인 경우에 학교폭력 사안으로 처리가 되는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폭력의 유형입니다. 가장 흔한 신체폭력, 언어폭력이 있으며 금품갈취, 강요, 따돌림, 성폭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사이버 폭력의 유형도 있습니다. 성폭력 사안의 경우에는 반드시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의 예방 방법은 특효약이 없습니다. 꾸준히 시행되어야 할 내용입니다. 첫째는 학생들이 올바른 언어를 쓰도록 교육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도 올바른 언어를 사용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둘째는 학생들의 자존감을 기를 수 있는 격려와 칭찬을 부탁드립니다. 셋째는 흔히 피해 학생이 같이 폭력 행위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럴 경우 쌍방사안이 될 수 있으니 유념해야 합니다. 꼭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넷째는 교사, 부모님, 주변의 학생 모두가 학교폭력이 생기지 않도록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럼 학교폭력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피해 학생입니다. 학교 가기를 꺼리거나 평소와 달리 용돈을 많이 달라고 할 경우에는 의심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요금이 갑자기 많이 나올 경우에도 꼭 의심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또한 스마트폰을 볼 때 표정이 불편해 보이거나 짜증이 갑자기 늘어난 경우에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가해 학생의 경우에는 대화가 줄거나 화를 잘 내며 폭력과 장난을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용돈을 주지 않았는데 씀씀이가 커지거나 귀가 시간이 늦어지는 경우가 잦아집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의 대처 방안입니다. 피해 학생의 경우에는 아이와 친구, 교사에게 정확한 경위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고 차분히 대화를 하며 아이가 원하는 것을 파악하십시오. 그리고 자녀의 말에 공감과 지지를 표현해 주세요. 그리고 먼저 담임 선생님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마지막으로 보복은 아이의 상처를 치료할 수 없으며 또 다른 폭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해 학생은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자녀의 잘못과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에는 다음의 연락처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에 앞서 담임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시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다음은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이를 처리하는 전담기구 및 사안 처리에 관해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교감선생님, 학교폭력 담당교사, 상담교사, 보건교사, 교원 4명과 학부모 의원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구성원의 역할입니다. 책임교사는 사안의 조사 방향을 판단하고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교사는 신속한 응급조치 및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며 상담교사는 심리검사 및 상담 후 학생 및 사안에 대한 소견을 제시합니다. 학부모의원은 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합니다. 다음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진행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담기구에서는 학교폭력의 발생을 인지하였을 경우에 사안을 신고하며 피해 학부모에게 즉시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담임교사 등의 협조를 통해서 사안을 면밀히 조사합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관련 학생들에게 서면으로 조사를 합니다. 보건교사 및 상담교사는 심리적 정서적 상황을 파악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기도 합니다. 신고된 사안에 대해 심의를 하고 학교장 및 심의위원회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교육지원청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사안이 심각하지 않을 경우에는 학교 자체에서 해결을 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추후 생활 지도가 이어지게 됩니다. 앞서 언급해드렸던 학교 자체 해결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진행이 됩니다. 피해 학생 및 그 보호자가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 진행되며 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주 이상의 진단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즉, 크게 다치지 않은 경우입니다. 둘째,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피해 보상이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폭력 행위가 아니거나 보복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사안이 경미할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의 심의위원회로 회부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관련된 교사나 학부모 의원이 관련된 자료를 누설할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진행되는 사안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모든 것을 학부모님께 말씀드릴 수 없다는 점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란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행위 또는 가혹 행위를 말합니다. 또한 보호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 또한 아동학대에 포함이 됩니다. 아동학대의 유형입니다. 첫째로는 신체학대입니다. 폭행, 상해 등이 해당됩니다. 둘째로는 정서학대, 욕설이나 자존감을 해치는 언어행위들입니다. 셋째로는 성학대, 마지막으로 방임 또한 아동학대의 유형에 포함됩니다. 아동학대의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아동학대 가해자는 가중처벌이 될 수 있으며 10년간 학교나 학원 등 아동 관련 기관의 취업과 운영이 금지됩니다. 중상해나 상습학대일 경우에는 친권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제도가 강화되었습니다. 아동학대를 인지할 수 있는 담임교사, 보건교사 등은 의심 사례만으로도 반드시 수사기관이나 상위기관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이웃에서도 아동학대를 인지할 경우에는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신고 전화는 112입니다. 그리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기관도 있으며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무거운 주제로 진행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